안녕하세요. 이제 2장입니다. 2장은 교육평가의 모형인데요. 모형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영어로 모델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 교육평가의 그림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교육평가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하세요 라고 하는 접근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물론 성인들도 하겠지만요. 무슨 장난감을 만들거나 조립한다고 볼 때 조립 설명서나 그림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쉽게 그것들을 조립하고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교육평가의 모형을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평가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봇가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로봇이 있듯이 교육평가라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평가의 모형이나 모델도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마치 로봇의 예를 들 때 로봇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다를 때 로봇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교육평가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교육평가의 기능에 대한 관점이 다르면 교육평가의 모델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했던 내용들과 그래서 연결이 되는데요. 넘어가면서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학습 과제는 목표 중심 평가의 특성을 종합하고 모형의 특성을 알고 가치 판단 모형의 특성을 종합하고 모형의 특성을 알고 의사결정 모형의 특성을 종합하고 모형의 특징을 아는 거예요. 혹시 챕터 1에서 공부할 때 제가 점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 교육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육평가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목표의 달성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육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숨겨진 가치나 숨겨진 의미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 3가지에 따라서 모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평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목표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가치 판단 모형이 먼저 등장하고 의사결정 모형이 3번째 등장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중심 모형에는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4가지가 나오고요. 판단 중심 모형에는 3가지, 의사결정 모형에는 2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것들을 좀 들자면 여기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이 제일 유명하고요. 그다음 스크리븐의 탈목표 모형, 그리고 스토플빔의 CIPP 모형, 요 3가지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 스크리븐의 탈목표 모형, 그리고 스토플빔의 CIPP 모형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아이젠의 가치관 및 교육 규격 모형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들도 임용고사가 예전 객관식이었을 때는 자주 등장했지만 요즘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고 이 3가지가 자주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3가지 모형만 잘 이해해도 목표 중심 모형과 판단 중심 모형 그리고 의사결정 모형을 잘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모형이란 평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탐구 방식을 적용해서 평가 방법이나 절대를 체계화한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 말들은 그냥 패스해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목표 중심 모형입니다. 목표 중심 모형은 목표를 미리 설정해서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정한 목표를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이건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정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논리적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수적이고 확산적인 목표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진술하기 힘든 목표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과정보단 결과에 치우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을 보죠. 타일러가 제시한 평가 절차는 7가지와 같습니다.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요. 설정된 목표를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하나로 잡은 뒤에 그 목표를 세분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류된 교육 목표를 행동적 용어로 진술합니다. 이것은 교육평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분류된 교육 목표를 행동적 용어로 진술하고요. 그리고 교육 목표 달성이 특정될 수 있는 평가 장면을 설정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측정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고 선정을 하고요. 측정 방법 및 도구를 사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해석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목표가 종료된 후에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것이 목표를 달성했느냐 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느냐를 확인해서 수정 보완해서 목표를 다시 달성하게 하거나 아니면 폐기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은 교육 목표가 평가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교육 목표의 행동적 정의와 진술은 측정 및 평가를 용이하게 해주고 평가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측정, 평가의 용이성, 평가의 효율성입니다. 모형을 잘 활용하면 교육 목표와 학생의 성취 간의 합치 여부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매프셀과 피첼의 모형을 보면 타일러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가 관련 당사자들이 평가의 촉진자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추상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를 연결시킨 모형을 설정하고 구체적 목표를 의사소통 가능한 형태로 번역하기도 하고 특정 도구를 선정 개발하고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더 나은 실천법을 공고하기도 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프라브스의 브릿지 모형을 보죠. 프로그램의 정의 및 설계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 비용 효과 분석을 합니다. 이런 프라브스의 브릿지 모형은 성취 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학습자가 수행한 것에 대한 결과 도출을 가지고 불일치 정보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준이 등장하고 목표가 등장한다는 것은 유사합니다. 하몬드의 모형을 보면 목표를 명세적으로 진술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참고용으로만 보시고요. 다음은 판단 중심 모형입니다. 판단 중심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평가제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평가 대상의 가치와 장점을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가 대상의 가치와 장점을 판단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평가 대상자, 즉 학습자가 이러한 가치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분석해 내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시험을 단순히 쳐가지고 점수를 주는 것에 의미가 있거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에 관심이 없고 이 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학습자가 얼마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냐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자가 얼마나 전문적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이 강조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내적인 중국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외적인 중국에도 관심이 있고요. 형성평가와 총합평가로 나누기도 하고요. 목표의 질에 대한 평가 개념이고 탈목표 평가와 목표 중심 평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판단 중심 모형에 내재적 중거, 외재적 중거가 있는데요. 내재적 중거란 평가 도구 방법의 신뢰도나 객관도, 평가 도구의 제작, 평가의 문항의 작성, 통계 처리. 외재적 중거는 평가 자체의 효과, 평가의 연변화, 평가의 부작용과 역작용, 부작용에 대한 대안 등이 있는데 이 내재적 중거, 외재적 중거를 너무 여기는 어렵게 써놨어요. 내재적 중거는 쉽게 말하면 그 기준이 그 대상 안에 있다는 뜻이고 외재적 중거는 그 기준이 대상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내재적 중거, 외재적 중거를 제가 좀 쉽게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혹시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면 꼭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 중심에서 형성평가나 종합평가가 들어가는데요. 형성평가는 중간에 치는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종합평가는 마지막에 치는 평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치는 중간고사가 형성평가 개념이고 기말에 치는 평가가 종합평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형성평가는 쪽지시험 개념이고 종합평가는 맨 마지막에 치르는 파이널 리그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판단 중심 모형에서는 정해진 목표의 성취 수준이나 질만을 따지지 않고 목표 그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프로그램의 효과나 가치를 평가하고요. 목표에 대한 정보 없이 여러 가지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스크리븐의 탈목표 모형을 보면 이 가치 판단 모형과 연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목표 달성하는 것들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이 실패하면 채택을 합니다.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보통 파일럿 모형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먼저 수립이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해 가려고 하는데 스크리븐 모형에서는 달성된 목표 달성 자체를 하지 않고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들을 평가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구 평가, 요구 사정이 아주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요구 분석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수업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의 종합실상 모형입니다. 평가는 공식적 평가, 비공식적 평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합리적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요. 스테이크의 종합실상 모형과 아이즌의 감시관 교육 비평 모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의사결정 모형은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제 기억에는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의사결정 모형의 CIPP 모형이 임용고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스토컬빔의 CIPP 모형입니다. 의사결정의 대안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획득하고 기술하고 제공하는 과정인데요. 평가자는 의사결정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는 정보관리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 C는 컨텍스트입니다. 상황을 평가하고 I는 input, P는 process, 또 다른 P는 product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된 의사결정이 상황평가이고요. 구조화된 의사결정이 투입평가이고 실행 의사결정이 과정평가이고 순환 의사결정이 산출평가로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CIPP 모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C 컨텍스트 즉 환경은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환경이 얼마나 어떻게 잘 조성되어 있는가 하는 주변의 환경을 평가하는 것이면 I 단계는 수업에 들어갈 때 준비 상태, 인풋 단계의 것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프로세스 P는 수업 진행되는 과정 중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고 마지막 프로덕트는 학습자가 학습 결과로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었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킨의 CSE 모형은 CIPP 모형이 이렇게 변형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도 그냥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이 흘러갔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평가의 모형이 목표 중심 평가가 있고 가치 판단 중심 평가가 있고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는 타일러의 평가 목표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 타일러의 목표 중심 평가는 교육 과정에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꼭 별표를 100개라도 치고 꼭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치 판단 모형 같은 경우에는 스크리븐의 탈목표 모형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모형에서는 스토컬빔의 그 CIPP 모형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